안녕하세요. 코이카 국민 서포터즈 위코 1기 파머스팀의 오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ODA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국제사회 ODA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 원조는 1950년대 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1950년대를 국제개발협력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950년대를 이해하는 데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마셜 플랜이고 두 번째가 포인트 4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마셜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마셜 플랜은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유럽, 주로 서유럽을 재건하는데 미국이 지원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서유럽 재건을 위해서 1947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이 유럽 부흥 계획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제안자인 조지 마셜의 이름을 따서 이 유럽 부흥 계획을 마셜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1948년부터 1952년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서유럽이 미국의 개발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후 복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 마셜 플랜을 현재 국제개발 협력의 시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인트 4 프로그램인데요. 1949년 1월 트루먼 대통령이 본인의 재신임 취임 연설문에서 총 4가지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중 4번째가 지금 국제개발 협력에 관한 내용이라서 이 취임 연설문을 포인트 4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계획으로는 첫째, 유엔과 그 산하 기관을 지지하겠다. 둘째, 세계 경제 재건을 지속하겠다. 이것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마셜 플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셋째,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4번째가 우리의 진보한 과학기술, 산업기술을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 이 총 4가지 취임 목표를 트루먼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 4번째 목표가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내용이라서 이것이 트루먼 대통령이 발표 이후 이 4번째 항목이 굉장히 큰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1950년대 미국 의회에서 국제개발법을 제정해서 이 트루먼 대통령의 포인트 4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박차를 가했습니다. 자, 다음은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는 국제개발협력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60년대 역시 2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문제이고 두 번째는 피어슨 보고서입니다. 1950년대 마셜 플랜을 시작으로 국제사회는 서로 돕고 돕는 개발 협력을 시작을 했는데요.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1960년대에 돌이켜보니 남반구, 여기서 남반구는 지구 적도선 이하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을 의미하는데 현재도 그렇지만 주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남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금 북반구에 위치했는데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남북 문제라고 하면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그 빈부 격차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남북 문제가 1960년대에 대두됐는데요. 1950년대부터 10년 동안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경제력 차이를 남반구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불공정한 무역 체제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종속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개도국은 원자재를 선진국이 수출을 하고 선진국에서는 그 원자재를 활용해서 완성품을 만들고 그 완성품을 다시 개도국에 판매를 하는 그런 무역 구조를 아직까지 세계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원자재를 수출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많이 늘어난 완성품을 수입을 함으로써 본인이
선진국과 무역을 하면서 계속 그 빈부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을 주장을 한 게 종속이론입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2018년도 세계은행의 자료를 기준으로 만든 것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색깔이 진할수록 GDP가 높으니까 부유한 국가고, 색깔이 옅을수록 좀 가난한 국가인데, 여전히 1960년대에서 거의 한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더 부유하고 남반구에 있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피어슨 보고서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피어슨 보고서의 원제는 Partners for Development인데요. 1968년 당시 세계은행 총재였던 맥나라마가 전 캐나다 수장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피어슨에게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구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피어슨이 몇 명의 개발협력 전문가와 함께 1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바로 피어슨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 보고서 안에서 피어슨이 주요 선진국들이 각국의 GNI 대비 ODA, 여기서 ODA는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예산을 의미하는데요. 각 국가가 GNI 대비 ODA를 0.7% 이상 지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1970년대에 유엔 회의에서 채택이 되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ODA GNI 0.7%를 다시 설명드리면, 당신이 1,000원을 벌면 그 중에 7원은 개도국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목표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17년도 OECD 통계를 보면은 다크 평균, 개발협력위원회 평균이 0.31%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7년도 0.14%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GNI 대비 ODA를 지출한 국가는 스웨덴으로 약 1.02%를 지출을 했습니다.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역사상 최초로 ODA GNI 0.7%를 달성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마지막인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는 국제개발 협력의 침체기인데요. 이때 역시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석유 파동이고, 두 번째는 인간 기본 욕구입니다. 1973년 그리고 1979년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하자 주요 공유국이 원조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선진국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원조 금액일지라도 그 개발도상국에게는 굉장히 큰 재원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원조에 의존하던 개발도상국 역시 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시 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패러다임이, 먼저 도시를 개발하면 그 도시를 개발한 이익이 주변 도시, 작은 소도시 그리고 농촌까지 퍼져나간다는 일종의 낙수 효과에 기반해서 주로 도시 개발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1950년대부터 약 20년이 넘게 그러한 개발 정책 기조로 원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차례 석유 파동으로 더 개도국의 상황이 안 좋아지자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이 일었고, 도시개발 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에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는 인간 기본 욕구, 베이직 휴먼 니즈라고 하는 이 인간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개발이 더 중요하다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도시개발, 즉 GDP 성장 위주의 양적 개발을 중요시했다면, 이 BH에는 인간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질적 개발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는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개발의 패러다임이 양적 개발 위주에서 질적 개발 위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이 인간 기본 욕구, 결국에는
농촌 개발이 이 인간 개발 욕구가 발전되면서 농촌 개발이 강조가 됐는데, 이 농촌 개발을 위해서 개도국 지역에 가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할 NGO들이 좀 이 개발협력의 주요 주체로 급부상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간 기본 욕구가 더 나아가서는 현재 빈곤선이라고 하는 포버티 라인의 기초 개념이 되었고요. 끝으로 이 인간 기본 욕구에는 식량이라던가 식수라던가 아니면 안전한 주거를 넘어서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던가 발언권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결정권 등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고, 그러한 개념들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950년대는 개발협력의 태동기로, 이때는 마셜 플랜과 포인트 4 프로그램이 중요한 키워드고요. 1960년대는 개발협력의 도약기로 남북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고, 그리고 60년대 말에 피어슨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최초로 이제 ODA, GNI 대비 ODA를 0.7% 이상 지출할 것을 공고를 하고 국제사회가 합의를 했다. 그리고 끝으로 1970년대는 개발협력의 침체기로서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이 양적 개발에서 질적 개발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인간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BHN이 중심이 된 개발협력 생태계가 꾸려졌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ODA 역사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현대 2000년대 이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코이카 국민 서포터즈 위코 1기 파머스 팀의 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